고요한 오후의 햇살이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갤러리 바닥에 길고 따뜻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와 유화 물감의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고 벽에 걸린 추상화들은 저마다의 침묵 속에서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이수지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을 사랑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오직 자신과 딸 하나만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작은 하나가 그림 앞에서 종알거리는 모습을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나의 작은 손이 엄마의 손가락을 꼭 쥐었다. 아이는 커다란 캔버스에 그려진 강렬한 붉은색의 향연을 가리키며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저건 왜 화가 났어? 수지는 몸을 낮춰 딸의 눈을 맞추고는 다정하게 속삭였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아주 뜨거운 마음을 표현한 걸 거야. 하나가 신나게 뛰어놀 때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처럼 말이야. 그녀의 설명에 하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이내 납득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의 평온은 날카로운 구두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는 갤러리의 정적을 깨뜨리며 점점 더 가까워졌고 수지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고개를 돌린 그녀의 시선 끝에 잘 다려진 값비싼 슈트를 입은 강민혁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녀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혁의 등장은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식혔고 수지는 저도 모르게 하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강민혁은 주변의 예술 작품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다는 듯 오직 수진에게로만 시선을 고정한 채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갤러리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금속성을 띠고 있었다. 이런 데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줄 알았지. 아이에게 뭘 가르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수준에 맞는 장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는 노골적인 경멸을 담아 수진의 소박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억눌렀다. 그녀는 하나의 귀에 나쁜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이를 더욱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수진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그리고 우린 더 이상 서로의 사생활에 관여할 사이가 아니잖아.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도 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사생활 내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는 건 내 권리야. 네가 제대로 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항상 의심스럽거든.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그들의 대화를 주변 사람들이 의식하기 시작했다. 몇몇 관람객들이 불편한 기색으로 그들을 힐끗거렸고 갤러리 직원의 불안한 시선도 느껴졌다. 수지는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하나의 손을 잡고 몸을 돌리며 말했다.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해. 지금은 하나랑 같이 있고 싶어. 하지만 민혁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집요하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언제까지 그렇게 도망만 칠 건데 내 능력으로는 하나에게 제대로 된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없어. 결국 나한테 돌아오게 될 거다. 바로 그 순간 절망감이 수진의 온몸을 덮쳤다. 그녀는 이 남자에게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느꼈다. 그때 그녀의 시야에 한 남자의 등이 들어왔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다. 단정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남색 재킷을 입은 남자. 수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아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 남자에게로 다가가 다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다. 남자는 예상치 못한 접촉에 놀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깊고 차분한 눈동자가 수진을 향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애원하듯이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강민혁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자기야, 미안해. 아는 분을 만나서 인사가 좀 길어졌네. 그녀는 남자의 팔을 더욱 꽉 잡으며 필사적으로 연기했다. 강민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과 그녀가 팔짱을 낀 낯선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수진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낯선 남자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수진과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듯 예리하게 움직였다. 수진은 그가 자신을 뿌리치거나 미친 사람 취급할까봐 두려웠지만 남자는 의외의 행동을 보였다. 그는 부드럽게 수진의 손을 감싸쥐고는 민혁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실례지만 제 사람에게 더 이상 무례하게 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압적이진 않지만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강민혁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듯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당신 뭐야, 이 여자에 대해 뭘 안다고 나서 그는 금방이라도 주먹을 날릴 것처럼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낯선 남자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수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그녀를 자신의 뒤로 보호하듯 세웠다.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더 이상 이분과 아이를 괴롭힐 권리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대응에 민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권력과 돈으로 사람을 찍어 누르는 데 익숙했지만 이런 종류의 조용하고 확고한 권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두 사람을 노려보다가 결국 두고 봐 라는 상투적인 협박을 내뱉고는 서둘러 갤러리를 떠났다.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수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잡고 있던 남자의 팔을 놓치고 휘청거릴 뻔했다. 남자가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아 부축했다. 괜찮으십니까? 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수지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창피함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이 낯선 사람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화를 내거나 비난해도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남자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과 달랐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수진이 진정할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려 주었다. 그의 배려 깊은 태도의 수진은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했다. 그는 생각보다 젊었지만 그의 눈빛은 나이보다 훨씬 깊고 성숙해 보였다. 수지는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위기를 넘겼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감사는 괜찮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저런 상황에 혼자 맞서지 않으셨으면 좋겠군요.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수진의 곁에 서 있던 하나에게 시선을 돌리더니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살짝 숙였다. 꼬마 아가씨 많이 놀랐지. 하나를 향한 그의 따뜻한 태도에 수진의 마음속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졌다. 이 남자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이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디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깔끔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수지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름도 직업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의 등장은 폭풍 같았던 그녀의 오후에 잠시나마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가 떠난 후 수지는 하나의 손을 잡고 갤러리를 나섰다. 더 이상 예술 작품을 감상할 기분이 아니었다. 거리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조금 전의 소란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손에 남아있는 그의 단단한 팔의 감촉과 귓가에 맴도는 그의 낮은 목소리는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일어난 이 황당하고도 기묘한 만남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강민혁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이름 모를 남자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싱글맘으로 살아오면서 웬만한 어려움에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민혁은 언제나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상처를 냈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며 그녀의 삶 전체를 흔들었다. 오늘의 일은 그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으로는 그 낯선 남자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침착한 배려, 그리고 짧은 순간에 보여준 카리스마는 평범한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왜 자신을 도와주었을까? 단순한 동정심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어차피 다시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그저 스쳐 지나간 인연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그의 깊은 눈동자는 쉽게 잊히지 않았다. 수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중요한 프로젝트를 떠올렸다. 그녀는 작은 디자인 회사의 팀장이었고 회사의 명운이 걸린 큰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몇 달 동안 밤낮으로 매달려 왔다. 내일은 바로 그 프로젝트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릴 여유가 없었다. 오늘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은 잊고 오직 일에만 집중해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자신과 딸 하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하나를 재운 뒤 수지는 밤늦게까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검토하고 또 검토했다. 화면 속의 도표와 수치들을 보면서도 문득문득 갤러리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그 남자의 목소리, 그 남자의 눈빛,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듯 감싸주던 그의 단단한 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와의 만남은 폭풍우 속에서 잠시 발견한 피난처 같았지만 폭풍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맞서 싸워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이수지는 잠에서 깨어났다. 어젯밤에 뒤숭숭했던 감정들은 억지로 눌러둔 채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오늘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다. 그녀와 그녀의 팀원들이 몇 달간 쏟아부은 땀과 노력의 결실이었고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기회였다. 실패는 용납될 수 없었다. 수지는 잠든 하나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조용히 침실을 나섰다. 그녀는 옷장 앞에서 잠시 고민하다가 가장 아끼는 진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갑옷과도 같은 옷이었다. 중요한 순간마다 그녀에게 자신감과 전문성을 더해주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꼼꼼히 살폈다. 피곤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어 올렸다. 거울 속의 자신에게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할 수 있어, 이수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출근 준비를 마친 그녀는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확인했다. 모든 데이터와 디자인, 시안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험난한 세상에서 딸과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동료이자 친한 후배인 박 대리가 그녀를 데리러 왔을 때 그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박 대리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수진의 침착한 모습을 보고 조금은 안정을 찾는 듯했다. YS그룹의 본사 건물은 그들의 작은 사무실이 있는 낡은 빌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웅장하고 위압적이었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에서는 자신감이 넘쳤다.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그들을 확인한 후 최고 임원들이 사용하는 층으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짧은 시간 동안 수지는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회의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조용했다. 길고 광택이 나는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고급 가죽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 전체는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로 되어 있었다. 이미 몇몇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은 회의실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수지는 팀원들과 함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발표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노트북을 연결하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YS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하나둘씩 들어왔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이 적힌 명패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수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들의 얼굴을 익히기 위해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재무이사 전략기획본부장, 마케팅 총괄 상무, 모두 업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물들이었다. 그녀는 오늘 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비전과 능력을 증명해야만 했다. 긴장감으로 입술이 바짝 마르는 것 같았다. 모든 임원들이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했을 때 회의실의 가장 안쪽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마지막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딱딱하게 굳어있던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임원들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예의를 표했다. 수지는 발표의 최종 결정권자가 나타났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멈췄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 남자는 테이블의 가장 상석 회장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어제 갤러리에서 만났던 바로 그 남자였다. 평범해 보였던 남색 재킷 대신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어제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의 주변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아우라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는 YS그룹의 총수 권지훈 대표였다. 수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악몽이거나 아니면 잔인한 신의 장난이었다. 권지훈은 자리에 앉아 자연스럽게 서류를 펼쳤다. 그는 아직 수진을 발견하지 못한 듯했다. 하지만 곧 발표자를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커지는 것을 수지는 놓치지 않았다.
놀라움의 빛이 그의 눈동자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는 곧바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의 그런 태도가 수진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제 있었던 일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얼마나 다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는지, 얼마나 필사적으로 그에게 남자친구 행세를 해달라고 매달렸는지, 그리고 그의 앞에서 전 남자친구와 얼마나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는지, 이 모든 것을 YS그룹의 대표가 목격한 것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분명 자신을 프로답지 못하고 사생활이 복잡한 여자라고 생각할 것이고, 이 프로젝트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끝장날 터였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자신을 믿고 따라온 팀원들이 있었고, 집에는 그녀만을 기다리는 딸 하나가 있었다. 수지는 보이지 않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 안으로 파고드는 손톱의 아픔이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주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다.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이 발표에만 집중하는 것.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야만 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YS그룹의 신규 브랜드 전략 프로젝트 제안 발표를 맡게 된 크리에이티브랩의 기획팀장 이수진입니다. 기적적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힘이 있었다. 그녀는 권지훈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다른 임원들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프로다운 태도에 몇몇 임원들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발표는 시작되었고 수지는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장 분석 데이터와 소비자 트렌드를 능숙하게 설명하며 YS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고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때로는 열정적으로, 때로는 냉철하게 청중을 압도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그녀는 어제의 일을 점차 잊고 오직 자신의 역할에만 몰입했다. 이것이 그녀가 살아남는 방식이었고 그녀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가 조금씩 그녀의 페이스로 말려들고 있었다. 권지훈은 발표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때문에 그의 생각을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실격 판정을 내린 것일까? 수지는 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등 뒤에 꽂히는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준비한 결론을 힘주어 말했다. 저희 크리에이티브랩은 YS그룹의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열어갈 동반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짧은 정적이 흘렀다. 이어서 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예산 문제부터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수진의 제안서를 철저하게 해부했다. 하지만 수진은 당황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수백 번도 더 시뮬레이션을 거쳤다. 그녀의 완벽한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는 임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분위기는 확실히 그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모든 질문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권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팀장님.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직함을 불렀다. 수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다. 제안의 핵심은 혁신으로 보입니다만
YS 그룹과 같은 거대 조직이 가진 가장 큰 저항은 관성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저항을 어떻게 뚫고 당신의 혁신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그의 질문은 전곡을 찔렀다. 그것은 다른 임원들이 던진 단편적인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프로젝트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었다. 그는 단순히 제안서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위기관리 능력과 실행력까지 시험하고 있었다. 수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것이 마지막 관문이었다. 그녀는 권지훈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명료했다. 그녀의 답변이 끝나자 권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몇 초간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말했다. 결과는 추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다른 임원들과 함께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텅 빈 회의실에 남겨진 수진과 팀원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처럼 길었다. 발표가 끝난 후 이틀 동안 수진과 그녀의 팀원들은 매 순간 초조함 속에서 이메일함을 새로 고침했다. 모두가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YS 그룹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회사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진은 애써 다른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권지훈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기에 더욱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희소식은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다. 셋째 날 오후 YS 그룹의 공식 로고가 찍힌 이메일이 수신되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다. 내용은 간결했다. 귀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프로젝트의 1단계 우선 협상 파트너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사무실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팀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고 수진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그 기쁨의 이면에는 이제부터 권지훈을 계속 마주해야 한다는 무거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첫 실무회의는 닷새 후에 열렸다. 수진은 팀의 핵심 인원들과 함께 다시 YS 그룹 본사를 찾았다. 이번에는 위압적이던 임원 회의실이 아닌 보다 실무적인 분위기의 프로젝트룸으로 안내되었다. YS 그룹 측에서는 가장 유능하기로 소문난 실무진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은 이제부터 진짜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 그런데 회의 시작 직전 예상치 못한 인물이 회의실에 들어섰다. 바로 권지훈 대표였다. 그의 등장에 YS 그룹 직원들조차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CEO가 이런 실무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듣기만 할 테니 평소처럼 진행들 하시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는 10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긴장감이 서렸다. 수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회의를 시작했다. 그녀는 권지훈의 시선을 최대한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준비해온 프로젝트 실행 계획을 차분히 설명해 나갔다. 그녀는 양사의 협업 방식 주요 마일스톤, 그리고 예상되는 리스크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CEO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수진의 전문적이고 막힘없는 리더십에 점차 회의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양쪽 팀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복잡한 문제의 핵심을 꿰뚫으며 논의를 이끌어갔다. 권지우는 회의 내내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다. 그는 발표 무대 위에서의 모습이 아닌 실제 업무 현장에서의 이수진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가 어떻게 팀원들을 독려하는지, 어떻게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박하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갤러리에서 보았던 절박하고 위태로워 보이던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완벽한 통제력을 보여주는 프로페셔널이 앉아 있었다. 그는 두 개의 다른 이미지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어떤 것이 그녀의 진짜 모습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여자였다. 프레젠테이션이 단순한 행운이나 요행이 아니었음을 그는 이제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에 대한 평가가 빠르게 수정되기 시작했다.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그녀의 능력에 대한 순수한 존중과 감탄이 싹트고 있었다. 2시간이 넘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녹초가 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는 성공적이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큰 틀이 잡혔고 양 팀 간의 어색했던 분위기도 많이 누그러졌다. 수진이 팀원들과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권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갑작스러운 접근에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오직 수진만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아까 언급했던 해외 시장 데이터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지극히 업무적인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치는 순간 수지는 자신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비밀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네, 대표님.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행히도 떨리지 않았다. 권지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와의 대화는 수진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켰다. 그날 이후 수진의 일상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YS그룹과의 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프로젝트는 점차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 나갔다. 그녀는 거의 매일 야근을 했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활력이 넘쳤다. 권지훈 대표는 더 이상 실무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프로젝트의 모든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와의 보이지 않는 긴장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강민혁의 방해가 시작된 것이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녀의 회사가 공들여왔던 다른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이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취소되거나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핵심 협력업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했다. 수지는 그것이 민혁의 짓이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아무런 물증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숨어 그녀의 세상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퇴근하던 수지는 섬뜩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회사 건물 앞에서부터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발걸음을 재촉해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지만 그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집 현관문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네. 새로운 남자친구는 안 만나고 강민혁이었다. 그가 비웃음을 머금은 채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수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이건 명백한 스토킹이야. 그녀는 두려움을 감추고 최대한 강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민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속삭였다. YS 프로젝트, 그거 너한테 과분한 거 아니야.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눈빛에는 경고와 함께 뒤틀린 집착이 서려 있었다. 내 눈에 거슬리는 짓 그만둬.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아끼는 모든 걸 망가뜨려 버릴 테니까. 그 꼬맹이까지 포함해서 하나를 언급하는 순간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 어떤 위협은 참을 수 있었지만 딸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다시는 내 딸 이름 입에 올리지 마. 그리고 똑똑히 들어.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난 절대 무너지지 않아. 네가 망가뜨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녀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그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강민혁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프로젝트를 향한 그의 방해 공작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보이지 않는 그의 손길이 수진의 업무 모든 곳에 뻗어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가장 먼저 문제가 터진 것은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사 중 한 곳에서였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기술 지원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해왔고 그 이유로는 내부 사정이라는 애매한 변명만을 늘어놓았다. 그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이 뒤로 밀릴 위험에 처했다. 수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대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녀는 직접 파트너사의 책임자를 찾아가 설득하고 YS 그룹의 실무진과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일정 변경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녀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지만 팀원들은 지쳐갔고 프로젝트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지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민혁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에게 전화를 걸어 따질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가 원하는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YS 그룹 내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수진 팀장이 실력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악의적인 이야기였다. 소문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살을 붙여가며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녀를 바라보는 YS 그룹 직원들의 시선은 점차 차가워졌다. 어떤 이들은 대놓고 그녀를 무시했고 회의 중에도 그녀의 의견에 사사건건 반대하며 협조를 거부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사방이적인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YS 그룹의 한 차장이 복도에서 수진을 마주치자 대놓고 비아냥거렸다. 이 팀장님은 좋겠어요. 웬만한 문제는 위에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는 그녀가 권지훈 대표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었다. 수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차장님, 근거 없는 소문으로 동료를 모욕하는 것은 프로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은 회의실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남자는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소문은 그녀의 전문성과 리더십에 깊은 상처를 냈고 그녀가 쌓아 올린 신뢰를 조금씩 무너뜨렸다. 그녀는 매일 아침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출근하는 기분이었다. 팀원들 앞에서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혼자 남겨진 밤이면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업무적인 압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강민혁은 이제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의 유치원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하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간 수지는 유치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민혁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마치 자상한 아빠인 것처럼 웃으며 하나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행동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수진은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하나의 귀를 막고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거렸다. 여기서 당장 꺼져. 감히 내 딸에게 접근할 생각 마. 민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뻔뻔하게 대답했다. 왜 이래, 나도 하나 아빠야. 내 딸 보러 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고 몇몇 학부모들이 그들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는 수진을 사회적으로도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는 수진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변호사랑 얘기는 끝냈어. 네가 지금처럼 내 심기를 거스르면 친권소송 들어갈 거야. 알코올 중독이었던 내 엄마 얘기까지 법정에서 나오면 과연 판사가 누구 손을 들어줄까? 그 말은 수진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욕하는 것은 그녀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그의 뺨을 내리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하나의 겁에 질린 눈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아이 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수지는 주먹을 쥔 손을 내리고 대신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음대로 해봐. 법정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너 같은 인간한테서 내 딸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녀는 하나의 손을 잡고 그를 그대로 지나쳐 버렸다. 뒤에서 민혁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든 하나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강해져야만 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작은 천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한편 권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최근 발생한 파트너사와의 마찰과 그로 인한 일정 지연이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로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팀 내부의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도 작게 언급되어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았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이수진 팀장에 대한 내부 평판 보고를 따로 지시했다. 며칠 후 그가 받아본 보고서에는 최근 그녀를 둘러싸고 돌고 있는 악성 루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권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갤러리에서 만났던 오만한 남자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남자를 마주하던 이수진의 절박하지만 강인했던 눈빛을 기억했다.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와 프로젝트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그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지훈의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이수진의 프로젝트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단순한 업무상의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히 외부에서 가해지는 고의적인 공격이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의 강민혁과 그의 집안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YS그룹의 정보망은 재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올라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강민혁이 최근 수진의 회사와 거래하던 여러 중소기업에 어떻게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그가 YS그룹 내부의 몇몇 인사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경로까지 추적되어 있었다. 권지훈은 차가운 분노를 느끼며 보고서를 덮었다. 그는 사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영역을 더럽히는 비열한 행위를 경멸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압박을 홀로 견뎌내고 있을 이수진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는 직접적으로 나설 수도 있었다. 강민혁을 불러내 경고하거나 그의 비리를 언론에 터뜨려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수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자칫하면 그녀를 YS그룹의 대표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더 큰 구설에 휘말리게 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돕되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녀의 노력이 폄하되지 않도록 가장 섬세하고 조용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의 첫 번째 움직임은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파트너사를 향했다. 그는 그 회사의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YS그룹 대표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상대방은 거의 기절할 듯이 놀랐다. 권지훈은 본론부터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귀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YS그룹은 신뢰를 기반으로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거래 관계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파트너사 대표는 강민혁 측에서 받은 약간의 이익 때문에 YS그룹이라는 거대한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오해라고 변명했고 즉시 모든 지원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통화가 있은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수지는 파트너사 대표로부터 직접 사과 전화를 받았다. 그는 이전의 고자세는 온데간데 없이 앞으로는 프로젝트를 위해 헌신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연신머리를 조아렸다. 수지는 어안이 벙벙했다. 하룻밤 사이에 태도가 돌변한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이 기적 같은 변화의 이면에 무언가 거대한 힘이 작용했음을 직감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그녀를 괴롭히던 내부의 소문도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다. 권지훈이 직접 인사팀을 통해 프로젝트에 해가 되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내렸기 때문이었다. 물론 수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에 안도하며 다시 프로젝트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권지훈 대표로부터 직접 호출을 받았다. 그의 집무실로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불러낸 이유를 짐작할 수 없었다. 권지우는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창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는 수진에게 자리를 권하고는 딱딱한 업무적인 말투로 입을 열었다. 이 팀장, 최근 프로젝트 진행이 다시 안정궤도에 오른 것 같아 다행이오. 수진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표님의 관심 덕분입니다. 권지우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내 투자 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이 프로젝트는 YS그룹의 중요한 투자 자산 중 하나요. 프로젝트의 성공을 저해하는 그 어떤 외부 요인도 나는 용납할 생각이 없어. 그는 외부 요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순간 수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최근에 벌어졌던 모든 문제의 해결사, 그리고 자신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고 있던 사람이 바로 눈앞의 남자 권지훈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고마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자신의 가장 치욕스럽고 약한 모습을 그에게 모두 들켜버린 것만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권지우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수지는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그의 질문에 전문적으로 답변했다. 짧은 면담이 끝나고 집무실을 나올 때 수진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왜 자신을 돕는 것일까? 단순히 프로젝트를 위해서, 아니면 갤러리에서의 일 때문에 생긴 동정심. 그녀는 그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그의 도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수진이 팀원들과 함께 야근을 하고 있을 때 그의 비서를 통해 최고급 레스토랑에 저녁 식사가 배달되었다. 메시지 카드에는 프로젝트 팀의 노고에 감사하며라고 적혀 있었지만 팀원들은 모두 이것이 수진을 위한 대표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을 눈치챘다. 그의 도움은 언제나 프로젝트 또는 회사라는 공식적인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안에 담긴 세심한 배려는 자꾸만 그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었다. 수지는 그와의 관계가 점점 더 미묘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어려운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 대표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위태로운 삶에 예상치 못하게 개입한 구원자였고,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남자였다. 그녀는 그에게 진 빚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강민혁의 공세가 잠잠해진 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같았다. 수지는 불안감을 애써 억누르며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몇 주간의 평화로운 시간 동안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진척되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양사의 팀은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고, 권지훈의 보이지 않는 지원 속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다. 강민혁은 결코 이대로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더 큰 파도를 만들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다음 무대는 업계의 모든 주요 인사가 모이는 올해의 디자인 혁신 어워드 시상식이었다. YS 그룹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수지는 이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 사이에서 왠지 모를 위축감을 느꼈다. 이곳은 성공한 자들의 놀이터였고, 그녀는 여전히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네트워킹을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사이를 오갔지만 마음은 온통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강민혁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원로 디자이너와 대기업의 임원들이 함께 있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과장되게 반가워하며 수진의 어깨를 감쌌다. 이야, 이 팀장님 아니십니까? 이런 데서 다 뵙네요. 우리 하나는 잘 있죠. 혼자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까지 맡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항상 걱정이 많습니다. 그의 말은 겉보기에는 염려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교묘한 독이 숨어 있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상하지만 걱정이 많은 전남편으로 수진을 위태롭고 불안정한 싱글맘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이 느껴졌다. 수진은 모욕감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조심스럽게 밀어내며 말했다. 걱정 고맙지만 사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저는 제 일을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집요하게 그녀를 물고 늘어졌다. 아, 물론이죠. 이 팀장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YS그룹의 권 대표님도 아주 각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역시 사람은 능력이 좋고 봐야 한다니까요. 그의 말은 수진이 권지훈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용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악의적인 암시였다.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가 막 무언가 쏘아붙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자기야,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한참 찾았잖아. 목소리의 주인공은 권지훈이었다. 그는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게 수진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친밀한 행동에 강민혁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권지훈은 강민혁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수진만을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며 말했다. 일 때문에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걱정이야. 그는 수진의 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그제야 강민혁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제 여자친구가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서요. 제가 옆에서 잘 챙겨야죠. 그는 여자친구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강조했다. 그것은 갤러리에서 수진이 했던 임기응변식 거짓말과는 차원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그들의 관계를 선언하는 듯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권지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주변의 인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YS 프로젝트에 대한 이수진 팀장의 비전과 헌신은 제가 보증합니다. 그녀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프로젝트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파트너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해명을 넘어 YS그룹의 대표로서 그녀의 능력에 대한 공식적인 보증이었다. 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한 권지훈은 수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이끌었다. 잠시 바람 좀 쐬러 갈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는 얼어붙어 있는 수진을 데리고 행사장 밖에 조용한 테라스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를 쐬고 나서야 수진은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조금 전까지 겪었던 지옥과 지금의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어떻게 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테라스에는 아무도 없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도시의 야경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수지는 겨우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권지우는 난간에 기댄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감사 인사는 받겠지만 사과할 필요는 없소.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강민혁이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소. 더 이상 당신 혼자 감당하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을 뿐이요. 그의 솔직한 말에 수지는 오히려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약점, 그녀의 고통, 그리고 그녀의 필사적인 버팀까지도. 그녀는 더 이상 그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고 느꼈다. 수치심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민혁이 어떻게 자신을 괴롭혔는지, 그리고 하나를 빌미로 어떻게 자신을 협박했는지에 대해. 그녀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권지훈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깊은 침묵 끝에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그는 몸을 돌려 수진과 정면으로 마주 섰다. 오늘부터는 내가 당신 옆에 서 있겠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리고 오늘 밤 우리가 연기했던 그 역할로서 당신이 허락한다면 말이오. 그의 제안은 너무나 뜻밖이어서 수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것은 동정도 단순한 호의도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를 한 명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그녀의 싸움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였다. 그 순간 수지는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라면 믿어도 괜찮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가짜 관계는 오늘 밤을 기점으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기묘한 동맹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시상식 밤의 공개적인 선언 이후 이수진의 삶은 하룻밤 사이에 극적으로 변했다. 그녀를 향한 의심과 경멸의 시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경애와 약간의 질투가 섞인 복잡한 시선들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저 능력 있는 작은 회사의 팀장이 아니었다. YS그룹 권지훈 대표의 여자친구라는 새로운 타이틀은 그녀에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방패막이 되어주었다. 덕분에 프로젝트는 날개를 단 듯 순항하기 시작했다. 수진과 지훈의 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들은 여전히 프로젝트 회의라는 명목하에 만났지만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업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종종 그녀의 딸 하나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그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 어떻게 건강을 챙기는지 물었다. 어색함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인간적인 관심과 이해가 싹트고 있었다. 그들의 기묘한 동맹은 서툴지만 조금씩 서로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다. 수지는 자신이 느끼는 이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혼란스러웠다. 한편 권지우는 강민혁과 그의 가문인 TK건설에 대한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처음에는 수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조사가 깊어질수록 그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비행이 아님을 직감했다. TK건설은 최근 몇 년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비리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정보팀은 TK건설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를 밝혀냈다. 어느 날 밤 권지우는 자신의 집무실로
수진을 긴급히 호출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다. 그는 수진에게 보안 유지를 약속받은 후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강민혁이 당신을 괴롭힌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소. 그들의 진짜 목표는 우리 회사의 신기술을 훔치는 것이었어. YS그룹은 최근 차세대 친환경 건축 자재에 대한 원천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이는 건설업계의 판도를 바꿀 만한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TK건설은 이 기술을 훔치기 위해 YS그룹 내부에 스파이를 심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빼내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진이 맡은 프로젝트가 바로 이 신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시범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강민혁이 수진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괴롭혔던 것은 그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동시에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혼란을 틈타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수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거대한 기업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개인적인 불행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안보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단지 치졸한 복수극이 아니었음을 알고는 분노를 넘어서는 깊은 공포를 느꼈다. 지훈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말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오. 우리 모두의 전쟁이 되었지.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TK건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 인물들의 명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몇몇 유령 회사들의 이름도 나열했다. 우리는 그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오. 그들은 너무나 교묘해서 꼬리를 잡기가 쉽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바로 그때 수진의 눈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들어왔다. 아키월드 엔지니어링이라는 작은 설계 회사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권지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회사를 아시오? 수진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아주 오래전 민혁과 아직 연인 관계였을 때의 일이었다. 어느 날 밤 그의 서재에서 우연히 아키월드 엔지니어링이라는 로고가 밝힌 의문의 설계 도면을 본 기억이 났다. 당시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민혁은 개인적인 투자건이라며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감추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작은 사건이었다. 수지는 자신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털어놓았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강민혁이 그 회사와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밀스러워 보였어요. 그녀의 말에 권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가 가지고 있던 퍼즐 조각들 속에서 빠져있던 바로 그 연결고리였다. 아키월드 엔지니어링은 TK건설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불법적인 로비를 담당하던 핵심적인 위장 회사였던 것이다. 수진의 기억은 그들이 강민혁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지훈은 즉시 정보팀에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수진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키월드 엔지니어링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도록 한 것이다. 이제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적의 심장부를 향해 칼을 겨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었다. 그는 수진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보호해야 할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를 쥔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집무실에 남아 함께 전략을 세웠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 어색함이나 거리감은 존재하지 않았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끈끈한 유대감으로 묶여 있었다. 그들은 이제 가짜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동지였다. 수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고 자신의 삶과 딸의 미래를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이제 든든한 아군 권지훈이 함께 서 있었다. 이수진이 제공한 결정적인 단서는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되었다. 권지훈의 지휘 아래 YS그룹의 모든 정보 역량이 아키월드 엔지니어링이라는 작은 회사에 집중되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들은 마침내 TK건설과 강민혁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자금 세탁 불법 로비, 그리고 경쟁사 기술 탈취 시도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권지훈의 집무실은 이제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전쟁 작전실이 되었다. 거대한 화이트보드에는 여러 회사와 인물들의 관계도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그려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각종 보고서와 데이터 파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수진과 지우는 거의 매일 밤을 함께 새우며 반격을 위한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라는 공식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공동의 목표를 가진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두 명의 동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진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권지훈의 팀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을 가져오면 수진은 그 위에 강민혁이라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통찰력을 더했다. 그녀는 누구보다 강민혁의 성격과 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끝없는 자만심, 의심, 많은 성격,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그가 보일 법한 반응들. 그녀의 분석은 언제나 정확하게 그의 행동 패턴을 예측해냈다. YS그룹의 보안팀장이 강민혁의 비리를 언론에 직접 터뜨려 한 번에 무너뜨리자고 제안했을 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강민혁은 그렇게 단순하게 공격하면 오히려 모든 것을 부인하며 피해자 행세를 할 거예요. 그는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어야 해요. 그의 가장 큰 약점인 자존심과 의심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그녀의 제안에 권지훈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반격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첫 번째 단계는 TK건설 내부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불완전한 정보를 강민혁이 가장 신뢰하지만 입이 가벼운 것으로 알려진 한 임원에게 흘렸다. 정보의 내용은 YS그룹이 내부 스파이의 존재를 파악했으며 곧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소문은 예상대로 즉시 강민혁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극도의 불안감과 편집증적인 의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부하들까지 의심하며 내부 단속에 열을 올렸다. 두 번째 단계는 적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다. 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TK건설의 스파이가 가장 탐낼 만한 가짜 정보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YS그룹의 신기술 핵심 데이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추적이 가능한 특수 코드가 심어진 트로이 목마였다. 그들은 이 가짜 정보를 프로젝트의 보안 시스템 중 가장 허술해 보이는 곳에 의도적으로 배치했다.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위해 일부러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그들은 완벽한 함정을 파고 적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렸다. 전략을 짜고 실행하는 고된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 그들은 늦은 밤 함께 야식을 시켜 먹으며 잠시 숨을 돌렸고 서로의 지친 얼굴을 보며
말없이 웃어주기도 했다. 수지는 얼음처럼 차가워 보이기만 하던 권지훈에게서 의외의 따뜻함과 유머 감각을 발견했다. 지훈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인하게 빛나는 수진의 모습에 깊은 존경심과 함께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계속되는 회의에 지친 수진이 소파에서 잠시 졸고 있을 때였다. 지훈은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수진은 어깨 위에 재킷을 보고는 얼굴이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녀가 당황하며 말하자 지훈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괜찮소. 이수진 씨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요. 조금은 쉬어도 괜찮아. 그의 다정한 목소리와 눈빛의 수지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TK 건설의 스파이가 마침내 그들의 함정에 걸려들었다. 보안팀으로부터 스파이가 가짜 정보를 빼내갔으며 현재 그 데이터가 TK 건설의 내부 서버로 전송되고 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권지훈은 수화기를 들고 침착하게 다음 지시를 내렸다. 지금 즉시 증거 확보팀을 투입하시오. 그리고 검찰에는 우리가 확보한 모든 자료를 넘기시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야. 수화기를 내려놓은 권지훈은 맞은편에 앉아있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의 예감을 넘어서는 함께 역경을 헤쳐온 동지로서 나누는 깊은 교감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일격뿐이었다. 그들은 함께 이 지독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다. 디데이는 밝았다. 권지훈은 TK건설의 비리를 입증할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채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다. 그것은 언론이나 검찰이 아닌 TK건설의 심장부, 바로 긴급이사회 회의장이었다. 그는 YS그룹 대표이자 업계의 주요 인사로서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을 안건으로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TK건설의 회장이자 강민혁의 아버지인 강 회장은 그의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회의 당일 TK건설의 이사진들이 모두 모인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민혁은 여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는 권지훈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그저 경쟁사를 향한 견제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야에 권지훈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수진이 들어온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으며 당당하게 그를 마주보고 있었다. 강 회장의 불쾌한 기색이 역력한 소개와 함께 회의가 시작되었다. 권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의 바르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요청드린 것은 한 개인의 비리를 넘어 우리 업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TK건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논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강민혁은 코웃음을 치며 반박했다. 근거도 없는 모함으로 경쟁사를 흠집내려는 의도가 명백하군요. 권 대표님, 권지훈은 그의 말에 대꾸하는 대신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TK건설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 로비를 한 자금 흐름 추적도였다. 이어 그들이 주가를 조작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증거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이 사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건 모두 조작된 자료야. 당장 저걸 끄지 못해. 하지만 권지훈의 반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YS 그룹의 신기술 탈취 시도에 대한 증거를 공개했다. TK 건설 내부 스파이의 자백 영상. 그가 이수진의 팀에 심어놓은 해킹 프로그램의 로그 기록, 그리고 아키월드 엔지니어링을 통해 스파이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간 내역까지. 모든 증거는 강민혁을 이번 사건의 주모자로 명백하게 지목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더 이상 여유를 부릴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나한테 앙심을 품고 꾸민 짓이라고.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강민혁과의 개인적인 관계나 감정적인 호소는 일절 배제했다. 대신 그가 프로젝트 초기부터 어떻게 자신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며 조직 내부의 혼란을 야기했는지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그가 벌인 모든 공작이 사적인 감정이 아닌 기술 탈취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범죄 행위였음을 증명했다. 그녀의 마지막 증언은 그들의 관계가 파탄 나기 전 강민혁이 아키월드 엔지니어링과 비밀리에 접촉하던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이었다. 저는 그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의 범죄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증언에 강민혁을 향한 이 사진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의 가장 큰 오만은 이수진이라는 여자를 얕보고 무시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문이 활짝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기업 기술 유출 및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로 강민혁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강민혁은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다가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나가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수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은 충격의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때 업계를 호령하던 거대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회의실 밖은 이미 YS 그룹 측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강민혁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는 모습은 모든 방송사의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겼다. 수진과 지훈은 그 혼란을 뒤로하고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수진은 쏟아지는 햇살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었다. 권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승리의 기쁨을 드러내는 대신 모든 것을 이겨낸 그녀를 존경과 애정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것은 더 이상 위장이나 연기가 아니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가장 치열한 싸움을 함께 겪으며 진짜 사랑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수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는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다. 강민혁과 TK건설의 몰락은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그 떠들썩했던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던 이수진의 삶에는 마침내 고요하고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지켜냈던 YS 그룹과의 프로젝트는 역사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의 회사 크리에이티브 랩은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실력파 그룹으로 성장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수지는 딸 하나와 함께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부서져 내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싱그럽게 퍼져나갔다. 하나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신나게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수진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불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온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고 그 사실이 그녀를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그림자가 그녀의 위로 드리워졌다. 수진이 고개를 들자 부드러운 미소를 띤 권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딱딱한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고 한 손에는 하나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었다. 많이 기다렸소.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그들의 스킨십에는 어떠한 연기나 계산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과 편안함만이 존재했다. 지훈의 등장을 발견한 하나가 아저씨하고 외치며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지훈은 능숙하게 아이를 안아올려 무릎에 앉히고는 아이스크림을 건넸다. 그 모습을 보는 수진의 마음이 따뜻한 행복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더 이상 YS 그룹의 카리스마 넘치는 대표가 아니었다. 그녀와 그녀의 딸 앞에서는 그저 다정하고 든든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하나의 서툰 자랑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아이의 작은 농담에 함께 웃어주었다. 그들은 누가 보아도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아이가 다시 친구들에게 달려간 후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기분 좋은 침묵이 흘렀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 뉴스 봤소. TK건설은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강 회장 일가는 모든 경영권을 포기했다고 하더군.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그 지독했던 악연이 마침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소식이었다.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더 이상 그 이름은 그녀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그녀는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그녀의 말끝을 지훈이 부드럽게 막았다. 아니, 이수진 씨가 스스로 이겨낸 거요. 나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의 강인함과 지혜는 언제나 나를 놀라게 하오. 내가 사랑하는 건 바로 그런 당신의 모습이야. 그의 담백하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에 수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수많은 말을 대신하는 그들만의 소통 방식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미래를 약속하거나 사랑을 확인하는 거창한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며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함께 아이가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일상의 풍경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공원에 주황빛 노을이 내렸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고 수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 사람은 나란히 손을 잡고 공원을 나섰다. 한 남자의 커다란 손이 작은 아이의 손과
한 여자의 손을 함께 감싸 쥐고 있었다. 갤러리에서 시작된 하나의 절박한 거짓말은 돌고 돌아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피워냈다. 그것은 상처를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쟁취한 한 여자와 그런 그녀를 알아보고 기꺼이 그녀의 세상이 되어준 한 남자의 새로운 시작이었다.